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조만간 북한 미사일 능력을 추월한다. 한국은 지난 42년간 미사일 지침에 묶였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를 넘어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했다.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완성도 앞두고 있다. 역전의 기회가 왔다. 한국을 올가맨 미사일 최대 사거리 족쇄가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실상의 핵무기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 가칭은 마하 10시속 1만 2240km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1000톤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에 이른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생각해보자. 탄두 탑재량은 2톤 정도인데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운다. 미국이 개발하다 중단한 신의 지팡이에서 단서를 얻었다. 인공위성에서 9.5톤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미사일 명칭은 꺼내지 못했다. 핵무기급 미사일 개발 이미 성공해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다. 기술력은 충분히 갖췄다. 그동안 지침을 지키면서도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왔다. 이젠 최대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마음껏 늘려 개발할 수 있다. ADD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현무-2A, B, C와 순항미사일 현무-3A, B, C 개발에 모두 성공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 순항미사일은 500km, 1000km, 1500km 수준으로 북한 지역 어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당장 지금이라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실전 배치도 마쳤다. 2017년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시험 발사한 뒤 방산업체에 추가 미사일을 주문해 줄어든 수량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국의 순항미사일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급에 도달했다. 사거리 1500km를 넘어선 순항미사일 개발은 한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만 성공했다. 지상 발사뿐 아니라 해군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다. 독침과 같은 은밀한 비수를 깊은 바다에 숨겨둘 수 있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놀란 미국,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사일 지침 미설 가이드라인은 조약은 아니지만 원만한 동맹 관계를 위해 그동안 지켜왔다. 지침은 1979년 10월에 시작했다. ADD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71년 미사일 개발 극비 계획에 착수했다. 1978년 9월 한국의 첫 탄도미사일 백곰이 하늘로 올랐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개발에 나설까 걱정했다. 견제를 받은 한국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의 제한을 두는 지침에 합의했다. 주춤하던 미사일 개발은 1986년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다시 시작했다.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강산이 2번 바뀌자 지침도 변했다. 최대 사거리는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300km까지 늘었다. 탄두 무게를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비례해서 더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도 적용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21일 한미는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풀었다. 미사일 지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 ICBM, 미국도 타격 가능.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시기는 한국과 비슷하다.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의 스커드 B 미사일 사거리 340km 모태로 개발을 시작했다. 1981년 이집트에서 미사일을 가져와 해체한 뒤 역설계하며 기술을 확보했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6형 스커드 C 500km, 화성-7형 노동 1300km 미사일 개발까지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12월 정권을 잡은 뒤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붙었다. 2017년 11월 최대 사거리는 10배나 늘어나 13,000km까지 날아가는 화성-15형 개발에 성공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전역이 표적에 들어온다. 북한은 11월 대사변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ICBM을 이끈 부대가 등장하자 열병식의 최저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자부심 드러냈다. 이날 기존보다 커진 신형 ICBM도 공개했다. 탄두 무게를 늘려 탄두 내부에 다탄두 미사일 머브 탑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이제 SLBM 개발 단계로 들어갔다.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인 북극성-5형 시옷을 처음 공개했다. 석 달 앞선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전략 탄도탄이라며 소개한 중국군 JL2G랑-2 사거리 7,000에서 8,000km와 유사한 북극성-4형보다 탄두 크기를 늘렸다. 중국 견제 노린 미국의 우회 전략, 한국을 묶었던 미사일 지침 소멸은 미국도 이롭게 한다.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폐기됐다.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경쟁이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다. 협정을 맺었던 1987년 이후 국력을 키운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조심스럽게 타진했지만 어떤 동맹도 미사일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미중, 미러가 대결하는 가운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곳이 최전선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우회 전략이다. 한국 스스로 힘을 키우면 미국의 힘을 실어준다.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제주도에서 중국 베이징도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도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은 우주 로켓 개발에 앞서고 있지만 대표적인 공격 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진 않는다. 한국군 전략사 창설 서둘러야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략사령부 전략사 창설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대량살 쌍무기 WMD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하지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 논의가 백지화됐다. 전략사는 6해공군에 흩어진 핵 WMD 대응 체계, 옛 세축 체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계획이다.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수행하는 정밀 타격, 육군 미사일 사령부 미사일 작전과 특전사 특임여단 잠수부대 임무,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을 지휘할 예정이었다.